자, 10월 고2 전국 모의고사 응시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마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이제 연휴 거치고 바로 또 시험을 봤을 텐데 상당히 고생했고요. 자, 시험 문제들이 엄청나게 어렵지는 않았는데 약간 어라 싶은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들만 좀 같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18번부터 좀 출발을 한번 해볼게요. 자, 18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잘 처리했을 거라고 기대가 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선생님은 이제 그래프를 그리지 않았거든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fx는 지금 사인 함수를 평행 이동하는 상태가 될 거고 3파이보다 작은 양수라고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문제 조건은 아래쪽에 나와 있는 박스를 보시면 될 텐데 자, 구간 0부터 파이에서 fx의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관찰했을 때 지금 최대값의 절대값을 씌워서 2배를 한 친구가 최소값의 절대값과 똑같다는 것이 바로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무슨 고민부터 했었을 거냐면 이 녀석을 직접 평행 이동을 할지 아니면 구간을 변경할지 요 고민을 했었을 텐데 지금 보면 어차피 우리가 이 문제에서 관심 있는 건 결과적으로 무슨 좌표에 관심을 갖는 거냐, y좌표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거니까 뭐를 해도 괜찮을 것 같냐면 직접 평행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치환을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자, 치환해서 뭐를 좀 변경합시다. 자, 구간을 변경하는 게 좀 나을 것 같다. 자, 요런 판단할 수가 있겠지. 자, 그렇다면 x 더하기 a라는 친구를 선생님이 뭐라고 잡을 거냐, t라고 잡을 거니까 자, 주어진 구간이 원래 0부터 x 값이 파이까지였었는데 요 녀석은 t로 바꾸는 순간 어떻게 될 거냐면 a 이상 t라는 친구가 a 플러스 파이가 된다. 자, 요런 범위로 바뀐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별 얘기 아닌 거 이해되시겠죠? 자, 그런데 선생님이 이걸 보는 순간 어떻게 처리를 했냐면 지금 여기가 하필이면 파이 칸 차이가 난다는데 선생님을 주목을 했어요. 다시 하필이면 몇 칸 차이가 난다? 파이 칸 차이가 난다고. 자, 그러면 이게 뭐 어쨌다는 건가 싶겠지만 봐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관찰하는 이 친구가 우리 눈에 f의 t라는 함수가 sin t로 바뀌는데 그러면 사인 그래프를 여러 번 그려볼 수도 있겠지만 파이 칸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 녀석을 그래프가 아니라 뭐로 인식하는 순간, 정의로 인식을 하는 순간 어떤 일이 펼쳐질 거냐면 구간의 양 끝점이 실제로는 어떤 상태가 된다는 얘기냐면 원점 대칭에 놓여 있다는 상태를 알 수가 있겠죠. 납득이 갔을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삼각함수의 그래프가 아니라 선생님이 단위원을 그려서 이 단위원 위에 y좌표를 관찰하고 그 y좌표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볼 건데 재미난 사실은 뭐가 될 거냐면 파이 때문에 선생님이 요 포인트의 각을 a라고 딱 잡는 순간 a 더하기 파이라는 건 180도를 추가적으로 더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를 완벽하게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요 점이 바로 나타내는 각이 a 플러스 파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결국 이 문제는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원이 항상 그려질 수밖에 없는데 요런 반원 위에 있는 점에 무슨 좌표? y좌표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관찰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납득이 갔을까요? 자, 그래서 요런 식으로 끝났다는 걸 알 수가 있겠다. 자, 무슨 말인지는 이해가 됐을까요? 그러니까 파이 칸 차이가 나서 원점 대칭이라는 걸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 a라는 점이 요런 데 있었을 때 반드시 요 점이 최대값으로 역할을 할 수밖에 없고 최소값은 요 녀석이 될 거야. 납득이 가셨겠죠? 끝났네요? 그럼 요 그림은 문제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을 텐데 왜 그러냐? 최대값이라는 친구가 양수인 상태에서 봤을 때 얘가 1이 된다면 얘가 가장 큰 녀석이 되는데 최소값은 아무리 절대값이 커져봐야 마이너스 1밖에 안 되니까 같아질래야 같아질 수가 없겠죠. 납득이 갔을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려서 처리하는 게 틀린 건 전혀 아니지만 항상 습관적으로, 자, 선생님이 문제 풀고 나서 다시 한번 정리할 겁니다. 자, 습관적으로 정의로 가는 것이 편할까 아니면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 편할까 이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윤 선생은 일단 시작 부분에서 정의로 인식하기로 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구간의 폭이 하필이면 몇 칸이었기 때문에 파이 칸이었으니까 항상 원점 대칭이 된다는 걸 이해할 수가 있겠죠. 납득이 갔을까요? 자, 그러면은 결국 A라는 친구가 이런 데 있으면 요 점이 포함될 수밖에 없는데 원점 대칭이니까 그럼 A라는 친구는 반드시 2, 4분면에서 출발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니까 실제로 그림 한번 그려보면 요렇게 처리할 수가 있겠죠. 자, 단위원 한번 크게 그리니까
요렇게 그려지고 A라는 친구를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잡는 순간 자 A는 각입니다. 그러면 원점 대칭되니까 요렇게 건너가서 여기가 A 플러스 파이가 되고 그럼 요번에 우리가 관찰해야 되는 반원 껍질은 어디가 될 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될 텐데 자 보이실까? 지금 A라는 최초의 각이 2, 4분면에 있으면 반대쪽은 4, 4분면으로 갈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 친구가 최소로 확정이 될 거야. 그럼 마찬가지로 3, 4분면에 A가 있다고 치면은 A 플러스 파이라는 친구는 1, 4분면으로 갈 거기 때문에 요 정도의 반원 껍질이 탄생되겠죠? 그러면 또 최소값은 얘로 확정될 거야. 끝났네. 다 푼 거야.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최소라는 녀석이 요 녀석으로 이제 확정이 될 거니까 요 값은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그럼 그때 실제로 최대값은 여기 있는 문제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2분의 1이 될 수밖에 없겠죠. 끝났네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여기에다 몇 분의 1 라인을 갖다 그을 거냐 2분의 1 라인을 갖다 그을 수밖에 없으면서 2분의 1이라는 친구는 특수각을 나타내는 녀석이니까 실제로 A가 여기 있었을 때는 요만큼 회전을 해야 되니 결국 이 친구는 150도가 될 거니까 6분의 몇 파이가 되겠다? 5파이가 되겠죠. 납득이 갔을까요? 끝났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 삼각함수의 또 추가적인 매력은 또 뭐가 있을 거냐? 대칭성이 있을 거니까 그러면 최대라는 친구가 얘로 유지되고 다시 요 라인으로 유지되고 최소라는 친구가 요 친구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 반원을 조금 더 회전시켜서 이 끝점이 여기에 놓이게 되면 될 거야. 그렇다면 그 소리는 무슨 소리가 될 거냐? 얘를 X축에다가 대칭시켜서 A를 요 정도로 갖다 박아놓고 그럼 원점 대칭시켜서 여기에 찍힐 거니까 그때는 반원이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구성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때는 최대가 또다시 요 녀석이 될 거고 최소가 이 친구가 될 거니까 맞아 떨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겠다. 끝났네. 자 그럼 여기 있는 친구는 30도가 되고 이 친구 30도가 될 거니까 결과적으로 파이에서 30도만큼 더 가면 되니까 A가 여기 있을 때에 결국 각은 얼마가 될 거냐면 6분의 7파이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납득이 갔을까요? 별 얘기 아니겠지. 자 그러면은 이제 A라는 친구가 여기에 갔다고 치는 순간 이 친구가 이렇게 결국 또다시 회전이 될 수가 있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대칭성을 또다시 이용해 주시면 충분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납득이 가시겠죠? 그러니까 요번엔 A가 이쪽에 와버리고 그랬을 때 A 플러스 파이는 회전해서 이렇게 가버리면 될 텐데 어머나?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죠? A가 여기 있는 순간 요렇게 돼버리고 그럼 최대가 이 녀석이 찍히니까 모순이 되겠다. 그러면은 A는 이런 데 있으면 안 되겠죠. 납득이 갔을까요? 선생님 그럼 또 있나요? 또 있죠. 왜 그러냐? 0부터 어디까지라고 했냐면 3파이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A는 회전을 한 바퀴 더 하고 와도 되겠죠. 그러면은 요 친구가 최초로 요만큼만 회전했을 때 6분의 파이였는데 이 그림이 다시 나오면 되는 거니까 한 바퀴 더 추가해서 여기로 와도 상관이 없겠죠. 그렇다면 그때 생기는 반원은 다시 요 반원이 될 텐데 다만 각은 한 바퀴 돌아갔으니까 그때는 얘랑 뭐가 되겠다? 2파이 플러스 6분의 5파이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납득이 갔을까요? 선생님 그럼 얘도 마찬가지겠네요? 여기에다 또다시 2파이 추가해도 되겠네요. 맞아. 맞는데 A가 3파이보다는 작다고 했으니까 결국 얘가 마지막 녀석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동의가 되셨겠죠? 그럼 따라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A 값은 6분의 5파이라는 친구와 6분의 몇 파이, 7파이라는 녀석에다가 2파이 플러스 6분의 5파이까지 해서 이런 식으로 3개가 뽑힌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동의가 되셨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 특히 이제 3학년이 될 거 아니야? 그쵸? 자, 그래서 삼각함수를 공부할 때는 마인드를 어떻게 잡아주셨으면 좋겠냐? 당연히 그래프를 많이 그리게 될 텐데 그래프로 갈 거냐? 정의를 사용할 거냐? 요걸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솔직히 거의 8알은 그래프로 갈 텐데 정의를 까먹게 되면 그래프라고 우리가 그림을 그려놓고서 문제를 풀 때 애매한 지점이 생길 수도 있을 텐데 그 애매한 지점을 돌파할 때
정의에서 도움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의 생각은 8대2 정도의 생각은 유지하시면서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납득이 가시겠죠? 자, 일단 이 문제에서 정의를 선택한 이유는 뭐냐? 하필 파이칸이었기 때문에 단위원 위에서 두 점을 잡을 텐데, 그러면 두 점을 잡았을 때 항상 각도가 파이칸이 유지가 될 거니까 원점 대칭이 생길 거라서 그림 분석이 훨씬 더 편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그렸다면 주기성과 대칭성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그림을 펼쳐냈어야 되는데, 하나의 그림에서 끝낼 수 있고 끝내는 과정에서도 조각 자체가 반원이 회전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겠습니다. 자, 그래서 18번은 이 정도로 좀 강조를 하도록 하고요. 자, 우리는 이제 좀 여러분들이 문제 풀면서 이 문제 왜 냈지 싶은 문제가 있었을 텐데 28번으로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28번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이 문제 풀었을 때 굉장히 좀 찝찝했을 거예요. 이게 과연 요구한 게 이게 맞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을 텐데 한번 출발해 보면 0부터 2까지 해서 정의된 함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단 함수값들은 싹 다 존재를 하셔야 될 거고, 자, 문제 보니까 fx가 x는 1에서만 불연속이 된대요. 자, 일단 불연속이 나왔으니까 살짝 좀 짜증은 나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극한값이 지금 현재 수렴하고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될 거냐면 극한값은 존재하는데 얘가 불연속이라고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x는 1에서 함수값만 다른 상태가 되겠다. 이렇게 일단 예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문제 조건 아직 더 읽지는 않았지만 대략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뭐 요런 함수가 될 수가 있겠다는 얘기가 되겠지. 요런 식으로 그려지고 뭐 함수값은 여기 있었거나 아니면 뭐 아래쪽에 있었거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당연히 요 포인트는 0이 되고 요 녀석은 2가 되겠습니다. 자, 요런 식의 구조로서 구해지는 게 바로 가조건의 결론이 되겠죠. 자, 읽어보니까 나조건에 뭐라고 돼 있냐면 0부터 2까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또 부정 표현이 나와서 또 안 된대. 좀 짜증이 납니다. 왜냐? fx가 연속인지 아닌지도 정확하게 구분이 안 돼 있고, 물론 1에서만 불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어느 정도 정보가 나오긴 했지만 풀세트로 연속이라고 되어 있진 않기 때문에 이게 좀 짜증나는 상태야. 그렇다고 해서 식이 주어지지도 않았죠? 그냥 안 된대. 그래 놓고선 f0 더하기 f2의 값이 얼마가 된다? 4가 된다고 해놓고서는 우리한테 얘네 둘의 함수값을 나눈 값을 구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자, 특별히 이 친구가 지금 현재 감성이 어떻게 되냐? 정보가 굉장히 모호한데도 부족한데도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정확한 뭐를 요구하고 있냐면 값을 요구하고 있는 중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예상할 수 있을 거냐? 결국 식이 없는 상태니까 문제 조건에 따라서 뭔가 그래프만 좀 조건에 맞게 그려본다면 특수하게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프 상황을 좀 판단을 해주는 순간 결과적으로는 특수하게 처리가 되지 않을까, 요런 예상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식이 하나도 안 나왔기 때문이겠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 일단 문제 그 자체에 그 어떤 변형도 없이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아니, 첫 번째 풀인데 왜 2야 이거? 자, 솔루션 1번. 그냥 그 자체로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문제를 보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 일단 그림 자체가 x는 0이라는 값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x는 2라는 값이 있고, 그 다음에 요 선을 선생님이 그을 건데 요 선은 y는 2란 말이야. 근데 출제자는 뭐라고 했냐면 여기에 무슨 전기가 흐르는 것도 아니고 얘를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된대요. 다시, 이 선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 그런데 말이야, 얘를 건드려서는 안 되는데 정확하게 요 x는 1이라는 장소에서는 또 불연속이 되고 있죠. 함수값만 다르다고. 자, 그 다음에 함수값 준 걸 보니까 f0, 구간의 양 끝점을 더했더니 얼마가 된다고 했냐? 4가 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f0이라는 친구를 여기다 한번 찍었다고 쳐봅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운데는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되기 때문에 요렇게 뭐 어떻게 그려질지 모르겠지만 요렇게 왔다고 치자고. 빵꾸 처리했어. 그럼 얘도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될 거야. 선생님, 그러면 더 내려갈 수는 없습니까? 내려갈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연속이기 때문에 끊기는 지점은 없을 거고, 얘도 요 구간에서는 다시 1부터 2 사이에서는 연속이니까 끊기지는 않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얘를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 했으니까 애초에 위쪽에서 이렇게 생겼었다면 반드시 F2라는 친구도 이런 데서 생길 수밖에 없단 말이야. 납득이 가시겠죠? 그럼 문제는 뭐냐면
F0이라는 친구가 애초부터 2보다 큰 상태고 너도 그렇다면 애초부터 2보다 큰 상태가 될 거니까 얘네 둘을 더해줬을 때는 절대로 4가 나올 수가 없겠죠. 4보다 큰 수가 나오겠지. 그러면 마찬가지로 만약에 스타트를 밑에서 스타트했다고 쳐봅시다. 그럼 여기에 또 뭐 울퉁불퉁 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요렇게 왔다고 치면 당연히 1부터 2 사이에서도 극한값은 존재해야 되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올라갈 수가 없단 말이야. 왜? 올라가다 보면 얘를 건드리게 될 거니까 당연히 다시 내려올 수밖에 없을 거고 어딘가에서 f2 값이 결정이 되겠죠. 납득이 갔을까요? 그럼 요번에는 무슨 일이 펼쳐진 거냐면 얘 함수값이 2보다 작고 얘의 함수값이 2보다 작기 때문에 얘네 둘을 더해주면은 4가 될 수가 없겠죠. 납득이 갔을까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를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위쪽에서 스타트를 했었다면 이쪽에서도 위쪽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 스타트를 했다면 여기서도 아래쪽으로 가게 되는 일이 발생한단 말이야. 아니 그러면 문제 조건을 만족하지 않잖아요, 선생님. 그래서 여기에 함수값만 다르다고 해놓은 여지가 하나 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얘를 건드려서는 안 되지만 이 가운데 지점은 빵꾸가 돼야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니? 아,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그림을 수정해서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냐? x가 0이 있고 그 다음에 x가 몇이 있고 2가 되는 상태에서 가운데 x는 1 역시 빵꾸 처리가 될 거고요. 자, 여기 있는 y는 2라는 선은 절대로 교점이 생겨서는 안 되는 상태니까 그럼 이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겠네. 예를 들어서 위쪽에서 스타트했을 때 여기서부터 얘 사이를 뚫을 수는 없지만 여기에다가 빵꾸를 딱 처리를 해버리면 상관은 없겠죠. 그러면 이제 위로 올라가면은 요 조건을 이제 만족시키지 않을 거니까 아래로 가야 되는데 어차피 선생님이 내려갈 때 이 사이를 건드리지는 않았단 말이야. 아, 그러면 여기 빵꾸 처리하고 요런 식으로 그려지는 순간 이런 식으로 얘랑 얘를 더해줬을 때 4가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다면 이 그림을 봤을 때 어차피 함수값만 다른 거니까 요 라인에서는 여기 있어도 되고 아니면 여기 있어도 되고 그건 상관이 없단 말이야. 그렇다면 어쨌든 y는 2라는 선은 절대로 건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죠. 납득이 갔을까요? 아, 끝났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요 극한값 자체가 애초에 2가 됐었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우리가 아까 문제 조건에서 확인했던 극한값 3 곱하기 f2라는 녀석이 있었는데 그럼 3f2라는 녀석은 애초에 어떤 녀석이었었어야 되냐? 결국 요 친구랑 똑같아야 되니까 얘가 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f의 왜 3이냐 이거? f의 2가 되겠죠. 자, 따라서 f의 2라는 친구는 3분의 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친구는 이제 3분의 2 값이 될 거니까 얘랑 얘 더해서 얼마가 나오라고 했냐면 4가 나오라고 했으니 이 친구는 3분의 10이다. 자, 요렇게 처리해 주시면 충분한 녀석이 되겠습니다. 납득 가시겠죠? 선생님, 그러면 f의 1이라는 친구는 뭔가요? 그건 모르는데 요 녀석은 절대로 2만 안 되면 상관이 없겠지. 자, 그래서 문제를 나눠달라고 했으니까 3분의 2분의 3분의 얼마야? 10이니 답은 얼마가 되겠다? 5가 되겠다. 자, 요런 식으로 마무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납득이 가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문제를 보면 부정 표현도 등장하고 함수의 식 자체도 구체적으로 어떤 출신의 함수인지도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정보가 부족하단 말이야. 그럼 정보가 부족하니까 찝찝하겠지만 그렇다면 당연한 사실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풀이를 할 건데 자, 두 번째 풀이의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방금 우리가 처리했던 솔루션 1번하고 똑같은데요. 선생님이 그냥 이름을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자, 두 번째 풀이도 두 가지로 한번 진행을 해보자. 자, 네이밍의 중요성. 여러분들이 새로운 함수가 나왔을 때 그냥 새로운 함수라고 생각하지 말고 적당히 조작한 다음에 이름을 부여하시면 또 편할 수가 있을 텐데 자, 지금 fx가 2가 절대로 안 된다고 해놓고 갑자기 4라는 숫자를 줬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처리합시다. 선생님이 에라 모르겠다. gx라는 새로운 함수를 데려올 건데 fx 빼기 2라고 쓸게요.
납득이 갔을까요? 그러면 이 생각 같은 경우는 여기 4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2라는 녀석이 나왔으니까 4를 2와 2의 합으로 볼 수 있다면 주어진 조건은 F0 빼기 2에 그 다음에 F2 빼기 2가 되고 얘가 0이 된다.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F의 X가 절대로 2가 되지 않는다는 조건은 다시 보면 GX는 절대로 0이 되지 않는다로 번역을 할 수가 있겠죠. 아, 그러니까 일단 요 상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우리의 네이밍에 따라서 G빵이 될 거고 얘는 G2가 될 거니까 G0 더하기 G2라는 친구는 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납득이 가시겠죠? 게다가 fx가 x는 1에서만 불연속이라고 했으니까 결국 gx라는 이 친구 역시도 x는 1에서만 불연속이 되겠지. 게다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의 값이 확정이 돼 있으니까 리미트 x가 1로 갈 때에 자 gx라는 친구는 이제 2만 빼주면 될 거니까 3f2의 마이너스 2다. 자 요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납득이 갔을까요? 선생님 그러면 아까랑 풀이 똑같은 거 아닌가요? 똑같죠 당연히. 그냥 사실 뭐 한 거야? 아래쪽으로 모든 정보를 두 칸 끌어당겼다는 거니까 평행 이동한 게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똑같은 풀인데 뭐하러 한 번 더 합니까? 자 우리가 양수냐 음수냐를 판단하는 것들은 조금 더 익숙하기 때문에 함수값 두 개를 더해주면은 0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둘 다 0이 될 수는 없으니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겠죠? 하나는 음수고 하나는 양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을까요? 아 그러면 아까는 어중간하게 붕 떠 있다 보니까 뭔가 멘탈이 살짝 영향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양수, 음수라는 개념으로 바뀌게 될 거니까 조금 더 편하게 되겠죠. 그러니 무슨 소리냐? 하나가 여기 썼어. 그럼 다른 하나가 여기 써야 돼. 근데 요 라인에서 요런 그래프가 그려져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만약에 빵꾸 지점이 여기 있었다고 치면 얘는 그냥 지 멋대로 이렇게 갈 수가 있을 텐데 지금 여기서 요 점까지 가야 된단 말이야. 빵꾸까지. 극한값은 존재하니까. 그러면 어떻게든 이어주는 순간 요 사이 범위에서는 연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친구를 뚫어 제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모순이 나올 수밖에 없겠네. 그러니까 요 빵꾸 지점을 아래로 여기까지 끌어당기라는 게 되겠죠. 납득이 갔을까요? 그러니까 요 극한값이 다시 얼마가 되겠다? 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f의 2라는 친구가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3분의 2가 된다는 소리로 다시 한번 회귀할 수가 있겠죠. 납득이 갔을까요? 자, 그럼 f2 값이 3분의 2가 됐으니까 요점 좌표는 3분의 2에서 2를 빼주시면 되는데 어차피 우리는 gx라는 거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보조적인 우리가 세팅한 함수니까 f2 값 알아냈으니 바로 여기다 집어넣어서 f0 값 찾아내면 되겠죠. 납득이 갔을까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했었던 거와 동일한 풀이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네이밍을 해서 새롭게 한번 풀어볼 건데 요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최대 최소의 정리.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풀 때 거의 안 써먹죠? 솔직히 얘기해서. 최대 최소의 정리, 그 다음에 사이값 정리, 롤의 정리, 평균값 정리. 이런 친구들은 주어진 구간 내에서 연속이거나 미분 가능. 즉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 문제에서 우리가 사이값 정리라는 걸 동원할 수가 없었던 건 뭐냐면 지금 불연속 포인트가 한 군데가 딱 끼어 있기 때문에 이 녀석 하나 때문에 쓸 수 있는 정보가 줄어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네이밍을 해봅시다. 애초에 우리는 연속인 함수를 좋아한다 이거야. 연속인 함수를 소환해보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번엔 네이밍을 hx라는 함수를 데려와서 fx를 그대로 쓸 거고요. 그럼 fx는 언제냐? x는 1이 아닐 때야. 자, 그런데 우리는 연속이 되었을 때 사이값 정리 같은 걸 쓸 수가 있을 거니까 얘를 억지로 어떻게든 연속으로 만들자고. 연속으로 세팅을 해버리자고. 이 새로운 함수를. 근데 잠깐만. 이 함수가 fx가 불연속이었었는데 fx의 함수값이 아니라 극한값은 얘였으니까 그러면 hx라는 녀석의 함수값 자체를 극한값하고 똑같이 세팅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3f2라고 불러본다면 hx 입장에서 바라볼 적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hx는 얘가 극한값이고 함수값은 얘인데 요 녀석은 이 기호에서 이미 x가 1이 안 된다는 게 보장이 됐으니까 fx로 바꿀 수 있을 거고 x가 1로 갈 때 fx는 3f이다 라는 조건으로 다시 회귀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납득이 갔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세팅한 요 함수 자체 hx라는 이 신기한 친구는 일단 0부터 2까지 해서 무조건 풀세트로 연속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납득이 갔을까요?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문제의 나 조건에 뭐라고 했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2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지금 hx랑 fx는 x가 1이 아닐 때 똑같은 상태니까 hx도 절대로 뭐가 되지 않겠다? 2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납득이 갔을까요? 단 언제? x는 1이 아닐 때. 동의가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f0하고 f2 값이 더했을 때 4가 된다고 했는데 0과 2는 이 친구니까 f 대신 h로 써주는 순간 h0 플러스 h2라는 친구는 4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고요. 어머나, 그럼 여기 있는 4라는 친구는 2랑 엮어줄 수 있을 거니까 h0 플러스 h2라는 친구를 반띵해줬을 때 2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동의가 됐을까요? 그러니까 이 hx라는 친구는 일단 여기서 연속이니 잘 봐. h0이라는 친구와 h2라는 친구는 모두 다 2가 아닌 상태니까 얘네들은 서로 뭐 한 상태일 거냐면 다른 상태가 될 거야. 납득이 가셨겠죠? 그럼 다른 상태인데 둘을 평균 냈을 때 2로 들어가야 된다는 건 얘가 2보다 컸고 얘가 2보다 작았거나 아니면은 반대로 이 친구가 더 컸고 이 친구가 작았으면 된다는 얘기니까 어머나? 그럼 무슨 얘기죠? H0과 H2 사이에 누가 존재한다? Y는 2가 존재한다는 얘기가 될 거고 HX는 바로 연속이었으니까 사이값 정리 때문에 결국 우리는 뭐라고 할 수가 있겠다. HC라는 친구가 2가 되는 C값이 존재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납득이 갔을까요? 그런데 1을 제외해서는 절대로 2가 안 된다고 했는데 사이값 정리 때문에 2가 되는 포인트가 무조건 있어야 된대. 최소 하나는. 그럼 그 장소가 바로 누가 될 수밖에 없을 거냐면 1일 때 가능했겠죠. 납득이 갔을까요? 끝났네. 자, 그러니까 3F2라는 친구가 다시 또 2가 나올 테니 F의 2라는 친구는 3분의 2로 다시 또 귀결되겠습니다. 납득이 가셨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사이값 정리나 롤의 정리 등등등 우리가 알고 있는 기초적인 함수의 성질들을 이용을 하려면 반드시 그 백그라운드, 전제 조건이 만족돼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전제 조건 중에 하나 때문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얘를 어거지로 연속으로 세팅하기 위해서 함수를 스스로 셀프 구성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요런 사고방식도 머릿속에 좀 잘 집어넣었으면 좋겠고요. 이게 범위가 뭐 적분까지 포함되어 있었던 시험이라면 요 얘기를 통해서 적분도 같이 좀 언급해 볼 수 있을 텐데 지금은 간단하게 연속성 정도까지 해서 우리가 다루고 있으니까 요 정도까지 보면은 요 문제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더 찝찝함을 없앨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납득이 가셨겠죠? 자, 그래서 요 정도로 마무리하면 일단은 28번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 되신 분들은 우리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마지막 문제 30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3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생님도 어제 이제 6시에 시험지를 바꿔서 이제 푸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뭔가 여기까지 이제 GT가 평균 변화율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문제 알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살짝 좀 생략 좀 할게요. 자, 여기까지 읽었을 때 평균 변화율 했는데 사실 읽어보니까 이거는 어떤 멋있는 생각을 할 필요 없이 그냥 힘만 빼도 답이 툭 하고 나오는 문제네 하면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는 없겠지만 제 주관적으로는 이 문제가 조금 시시하게 끝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자, 선생님이 이제 두 가지로 좀 해설을 해볼게요. 일단은 지금 ABK네요. 자, 이 친구가 양수라고 했고 K라는 친구는 4보다는 일단 무조건 큰 친구래요. 뭐 아직은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자, 근데 fx를 보니까 2차 함수였다가 상수 함수가 아니고 2차 함수였다가 함수값만 다르게 구성된 친구가 있는데 여기 있는 녀석이 연속인가 아닌가 딱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근데 보니까 마이너스 4를 꾸겨 넣었을 때 0 나오지만 얘는 현재 양수기 때문에 x는 마이너스 4라는 장소에서는 일단 100% 불연속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0을 집어넣었을 때는 함수값이 같은지 다른지 모르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아직은 모르는 상태니까 이제 미정 상태라고 불러봅시다. 연속일 수도 있고 불연속일 수도 있고 아직은 몰라요. 자, 그 다음에 GT라는 친구는 함수 F의 평균 변화율이 될 거니까 얘를 또 혹시나 미분계수로 잘못 읽지 마시고 그냥 단순한 기울기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역시 F로 표현이 되겠다. 자, 읽어보니까 ht라는 함수가 있는데 원래 있었던 ft라는 함수와 평균 변화율을 곱했더니 이 녀석이 언제나 항상 연속이 된다고 했으니까 일단 실수 전체라는 예의가 나왔으니 지금 이 문제는 구간에 대한 연속성 판단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 구간 내에 존재하는 모든 실수들은 무한계 있으니까 이걸 일일이 다 따질 수는 없으니 왠지 불연속이 될 것 같은 용의자를 좀 찾아내시면 되겠죠. 자, 따라서 기본적인 문제의 구조는 어떻게 될 거냐면 첫 번째, 용의자를 체크한다. 그럼 이 용의자라는 녀석은 왠지 이 녀석 때문에 최종적으로 불연속이 될 것 같은 장소를 체크하시면 될 건데 최종적으로 마지막에는 연속이라고 확정돼 있으니까 결국 여기 있었던 용의자들은 범인이 되지 않은 거고요. 연속이 되는 조건 체크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익숙한 녀석이 나왔고요. FK는 B라고 했으니까 아직은 이 녀석의 의미를 모르니 뭔가 미정계수를 날려주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요 정도 생각하면서 K 값은 무조건 양수니까 여기 있는 FK는 맨 아래쪽에 있는 함수와 엮일 수밖에 없겠다. 일단 요 정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요 정도 생각하면 되겠다고 말로는 간단하게 얘기하셨지만 미지수도 많고 좀 짜증나는데요? 맞단 말이야. 그런데 잘 보면 이 문제에서 우리 경험치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여러분들이 아마도 이제 2학기 중간고사를 끝낸 상태일 거기 때문에 항상 연속 단원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문제 많이 나오지 않든가? fx랑 fx 빼기 2, 이 친구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다. 뭐 이런 문제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fx랑 f의 x 빼기 a 플러스 b 뭐 이런 함수가 나오고 얘도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다. 이런 류의 무수히 많은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풀어서 연습을 했을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서 첫 번째 풀이를 시작을 할 건데 힘을 좀 빼보자. 자, 힘을 빼고 잠깐 관찰을 해봅시다. 그럼 관찰이라는 것도 뭔가 이 함수를 관찰하겠다는 게 아니고 문제 전반적인 메타인지를 각성시켜보자는 얘기야. 봐봐. 얘 평균 변화율이니까 누가 봐도 기울기라는 생각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겠죠. 그런데 GT라는 친구를 식으로 옮겨보잖아? 그럼 식으로 옮기면 K분의 F의 T 플러스 K에 마이너스 F의 T란 말이야. 그러면 이 친구가 무슨 리미트 기호가 있다든가 분모가 0으로 간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을 텐데 지금 요 녀석은 고작 평균 변화율이니까 여기 있는 이 친구는 절대로 0이 되지 않는 그냥 무슨 수가 되고 있냐? 상수가 되고 있는 거야. 납득이 가셨겠죠? 그러면은 GT라는 녀석의 기하학적 의미는 기울기가 되겠지만 식의 입장에서 보면은 원래 주어져 있는 함수를 가지고서 만들어낸 새로운 함수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선생님이 왜 자꾸 어이가 없냐면 딴 게 아니라 멋있는 얘기로 시작했지만 결국 이 문제는 K분의 1 밖으로 빼주면 FT 곱하기 F의 T 플러스 K의 마이너스 F의 T 이렇게 생긴 함수의 연속성을 따지는 문제로 바뀌고요. 그럼 이렇게 쓰는 순간 우리가 그동안 풀어왔던 이런 문제들과 완벽하게 구조가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림을 그릴 필요 없이 그냥 여기 있는 함수가 fx인데 이 fx 때문에 뒤에 것도 결정이 되는 거니까 그냥 식으로 처리해도 충분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겠죠. 납득이 갔을까요? 자, 따라서 이 문제를 풀 때 멋진 기하적인 의미 이런 거를 신경 꺼도 무방했던 문제야. 만약에 리미트 같은 게 붙어서 뭔가 미분계수와 관련된 녀석으로 나왔었다면 당연히 그걸 존중해서 가야겠지만 지금은 평균 변화율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K분의 1은 단순한 상수가 되고 있으니 F로 연결된 함수 두 개를 그냥 곱하고 끝냈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납득이 가셨겠죠? 어쨌든 이제 용의자 체크하러 갑시다. 그러면 F 입장에서 용의자부터 체크할게요. 자, FT의 입장.
일단 100% 확정된 친구가 마이너스 4가 확정이 돼 있고 0이라는 친구는 아직 미정 상태니까 진짜 용의자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얘네들이 확정된 용의자인데 f의 t 플러스 k라는 건 요 함수를 왼쪽으로 k 칸 밀어버린 거니까 용의자가 어떻게 될 거냐면 f의 t 플러스 k의 입장에서는 얘를 전부 다 k 칸 빠꾸한 친구가 되겠죠. 마4 빼기 마 k가 될 거고 마 k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제일 작은 것부터 보면은 얘가 가장 작을 거고요. K라는 친구는 애초에 4보다 크다고 출제자께서 또 배려를 해주셨으니까 얘가 마4보다 작은 친구. 그 다음에 너가 되고 그 다음에 너가 되겠네. 납득이 가셨겠니? 끝났네요. 자, 따라서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용의자는 t값이 마4 빼기 k가 있고 마 k가 있고 마4가 있고 0 이런 식으로 네 군데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항상 확정된 것부터 출발하는 게 좋을 거니까 여기서 확정된 친구는 마이너스 4라는 녀석이 제일 먼저 확정됐으니 얘부터 그냥 관찰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부터는 뇌는 꿀을 빨고 손만 고생하면 될 거야. 자, 출발 한번 해봅시다. 자, f에 t가 있고요. f에 t 플러스 k에 마이너스 ft가 있고 여기에다가는 곱셈을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겠지. 자, 그러면 이 친구는 마이너스 4의 플러스고 마이너스 4의 마이너스고 마이너스 4다. 그러니까 우극한 좌극한 함수값 따지겠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ft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4에서 좌우극한이 0으로 가고 있는 친구니까 감사하게도 그냥 빵빵 쓰시면 되고요. 여기에만 b라고 작성하시면 되겠다. 납득이 가셨겠지? 그 다음에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은 의미 자체가 똑같으니까 뒤쪽도 그냥 그대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는 앞에 부분을 봐야 되는데 그럼 앞에 부분은 어디로 실제로 가고 있는 거냐? K 앞에 있는 T에다가 마사를 집어넣으니까 그럼 여기 있는 친구가 실제로 가리키는 목표 지점은 K 빼기 4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야.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K 빼기 4의 플러스, 즉 K 빼기 4의 우극한, 얘는 K 빼기 4의 좌극한, 얘는 K 빼기 4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K라는 친구는 애초부터 4보다 뭐하니까 크니까 이 녀석은 무조건 양수로 확정이 된 거야. 납득이 갔을까요? 그런데 양수 지점에서는 새로운 2차 함수가 등장하고 있으니까 연속이 되겠죠. 아, 그러니 여기 있는 녀석은 그냥 f의 k 빼기 4, f의 k 빼기 4, f의 k 빼기 4 똑같이 작성해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곱해주는 결과가 0이 나오겠죠? 얘가 앞에 0이 있으니까 얘도 0이 나올 거야. 그러면 연속이 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을 곱했을 때도 결국 0이 나와 주셔야겠지. 그런데 B라는 친구는 양수니까 0이 될 수가 없겠죠? 끝났네요. 그럼 뭔 소리야? 얘가 빵이 된다는 얘기야. 자, 따라서 F의 K 빼기 4는 B다. 함수값이 B가 되는 장소가 또 나왔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가 양수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요 녀석과 문제에서 던져주셨던 요 조건 FK가 B다. 이것까지 결합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완료가 되었으니까 얘네 둘 다 가장 아래쪽 함수인 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c에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니 이런 상태라고. 0은 어딘지 몰라요. 여기가 x는 얼마가 되고 3이라는 친구고 요렇게 갖다 그었을 때 얘가 y는 b가 되는 상태가 될 텐데 얘가 k 빼기 4고 얘가 k가 나왔으니까 대칭축 공개됐으니 바로 선대칭의 성질을 이용하시면 되겠죠. 납득이 갔을까요? 끝났네. 자, 그럼 이 k의 마이너스 4라는 친구가 얘 2배 해주면 되니까 6이 될 거고 어머나 k 값은 얼마니? 5로 확정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납득이 가셨을까? 자, 그러면 용의 지점들이 다시 바뀌겠다. 어떻게 될 거냐? t라는 친구가 마이너스 9가 되고 마이너스 5가 되고 마이너스 4가 되고 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때 우리는 마이너스 4는 이미 처리를 끝낸 상태야. 그럼 이제 남은 점은 뭐니? 마이너스 9랑 마이너스 5일 때 또 하면 되겠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노동이야, 그냥. 별얘기 아니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이를 지금 보다 보니까 멋진 분석을 안 해도 그냥 이 똑같은 작업을 더 해주기만 하면 끝날 거라는 것도 예상할 수 있어야겠죠. 납득이 갔을까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 편하게 30번 문제를 그냥 단순 기본기로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니까 요번엔 여기다가 마구 플러스, 마구 마이너스, 마이너스 9 이렇게 써볼게요. 그렇다면 우리 여기 있는 친구를 잘 살펴보니까 이제 K 대신에 또 5라고 씁시다, 그냥.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는 5가 될 거고요. 그럼 작성을 할 건데 마이너스 9 플러스의 F값을 봐야 돼.
근데 F라는 녀석은 아까 A라는 요 녀석을 갖고 있으니까 얼마인지 모른단 말이야. 모르니까 여기 있는 친구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PPP라고 씁시다. 뭔지 모르니까. 납득이 갔을까요? 아니 근데 왜 또 똑같습니까? 우리 저 친구 어디에서만 불연속이었었냐? 마이너스 4에서만 불연속이었으니까 마구 지점은 함수값이 뭔지는 모르지만 연속이면은 틀림없으니까 PPP라고 쓰면 되겠지. 그럼 여기 있는 친구가 요쪽 요 녀석에 그대로 복사되니까 마피, 마피, 마피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9 플러스니까 결국 여기 있는 친구는 어디를 목표로 하고 있냐? 마이너스 4를 목표로 하고 있으니 요 친구랑 요 녀석 관찰해보니까 우극한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4의 우극한이야? 0이야. 좌극한 0이야. 함수값만 달랐었어? B였다고. 끝났네? 자, 그럼 곱해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니? P 곱하기 마이너스 P니까 마P제곱, 마P제곱 요 녀석은 P 곱하기 B 마이너스 P가 되겠다. 요렇게 작성하시면 되겠죠. 연속이 되려면 그럼 또 셋 다 같아지면 되잖아. 그럼 따라서 마이너스 P제곱은 P 곱하기 B 마이너스 P가 될 거니까 자, P 값이 0일 수도 있으니 우리는 끝까지 인수분해 하셔야 되겠습니다. P제곱에 P가 되고 요렇게 되겠죠. 어머나? 그럼 이 친구는 결국 뭐가 된다는 얘기니? P 곱하기 B라는 친구가 0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 P라는 친구는 뭔지 모르지만 B라는 친구는 100% 양수라고 초기 세팅으로 나와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네. B라는 친구가 얼마였다는 얘기니? 0이었다는 얘기인 거야. 납득이 가셨을까? 그럼 뭔 소리야? 얘가 0이고 얘가 0이고 얘가 0인 거니까 F 입장에서 마이너스 9를 집어넣으면 0 나온다는 얘기니 F의 마이너스 9 값이 0이 되고 그럼 얘 때문에 뭐를 얻어낸 거야? A 값을 얻어낸 게 되겠죠. 끝났네요. 따라서 A라는 친구는 9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얘도 처리가 완료된 거야. 안 어렵다는 거 이해하셨겠죠? 자, 끝났네요. 자, 그럼 또 이제 5일 때 가면 되겠지. 마이너스 5네요. FT, F에 T 플러스 5에 마이너스 FT. 여기는 마이너스 5뿔, 마이너스 5마, 마이너스 5가 되겠죠. 납득이 갔을까요? 그러면 FT라는 친구는 우리 마이너스 지점에서는 어떤 함수로 확정이 된 거냐면 x 더하기 4에 x 더하기 9로 확정이 되었으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생기고 여기만 빵꾸 처리된 상태에서 마구랑 마사란 말이야. 그럼 마이너스 5라는 친구는 직접 대입해도 되고요. 우리 그 값만 살짝 부호를 따져보면 음수이면서 똑같은 음수들이었겠지. 납득이 갔을까?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 그대로 얘가 복사되니까 마이너스 되겠죠. 동의가 됐겠지? 자, 그러면 요 녀석의 목표 지점은 얼마니? 마이너스 5 플러스니까 0 플러스가 되고 얘는 0 마이너스가 되고 얘는 0이 되겠죠. 근데 잠깐만. fx가 0에서는 미정 상태라고 했으니까 나도 모르겠으니 이때는 그냥 f0이라고 퉁치면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친구는 f의 0 플러스, f의 0 마이너스, f의 0이다. 요렇게 작성해야 되겠네. 자, 그랬을 때 요 친구랑 얘 곱하고 요 친구랑 얘 곱하고 요 친구랑 얘 곱해서 서로 싹 다 어떻게 돼야 되니? 같아져야 되는 거니까 끝났네요. 어차피 음수는 다 날아갈 거고요. 등식의 입장에서. 그럼 얘도 똑같은 숫자니까 결국 최종 결론이 어떻게 되는 거냐? f의 0 플러스, f의 0 마이너스, f의 0이 다 똑같다는 거니 애초에 fx가 뭐였어야 된다? x는 0에서 연속이었구나. 요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납득이 갔을까요? 자, 그렇다면 요 녀석에다 0을 집어넣은 값은 36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우리 2차식 맨 아래쪽에 있었던 거 어디 있었니? 여기 있었죠? 요 녀석에다가 0 넣어도 36이 나와야 될 거니까 따라서 C값이 얼마가 되겠다? 36이 되겠다. 요렇게 마무리하시면 충분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납득이 가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이제 0만 잘 처리해 주시면 될 거고 이미 함수가 싹 다 완성이 된 거나 마찬가지니까 쫄 필요가 없겠습니다. 납득이 가시겠죠? 자, 확인차 0 한번 볼게요. 자, 그럼 FT라는 친구가 있고요. F의 T 플러스 5에 마이너스 FT가 있고 0 플러스 있고 0 마이너스 있고 0이 있는 상태야. 자, 그렇다면 우리 이미 요 결론 때문에 여기 있는 녀석은 싹 다 뭐 하다는 걸 알 수가 있냐면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고. 동의가 됐니?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친구도 같을 텐데 요 값 똑같고 요 값 똑같고 요 값 똑같은 상태가 되겠죠. 자, 그러면 0 플러스니까 F의 몇 플러스니?
O 플러스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친구도 F의 O 마이너스, 얘도 F의 O가 되겠죠. 그런데 F의 O라는 친구는 애초에 뭔 속이었으니까 연속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기 나오는 값들도 당연히 다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똑같은 것들끼리를 곱해주면 그 결과도 똑같겠죠. 자, 따라서 이 친구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끝났네. 다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린 B값만 구하시면 되고요. 그럼 B라는 친구는 아까 뭐라고 했냐면 F의 K라는 친구가 B였기 때문에, 자, 따라서 F의 O라는 친구가 B가 될 거고, 그러면 F5를 찾아야 되는데 F의 X라는 친구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36이었으니까 여기다가 5를 집어넣으면 될 거고, 자,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5에 플러스 30에 더하기 36이 될 테니 요거 계산하니까 5가 될 거라서 B값은 4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납득이 가셨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 풀 때 초반에 기울기랑 함수값을 비교해야 되고 막 별짓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잠깐 참고서 식을 살짝 써놓고 보니까 결국 GT라는 친구도 F 때문에 결정이 되는구나. 걔네들을 곱해달라고 했으니 요런 꼴이 나와서 뭔가 식이 지저분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우리의 경험치 속에 요런 문제들을 많이 풀어왔다는 게 있으니까 잽싸게 용의자만 찾은 다음에 이런 기본기들만 다 해주면 되겠죠. 오히려 멋있는 생각을 하다가 머릿속에서 헷갈릴 바에 이런 식으로 그냥 쭉쭉쭉 기본기만 써도 충분하겠습니다. 납득이 가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풀이는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출제 의도는 아마 뭐 제가 생각한다고 해서 출제 의도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출제자께서는 진짜 평균 변화율을 관찰하라고 시켰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 두 번째 풀이에서 평균 변화율을 관찰하는 과정에서 돌파하는 모습도 보도록 합시다. 자, 칠판 지우고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이제 두 번째 풀이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두 번째부터는 우리 평균 변화율을 직접 관찰할 건데, 자, 쌤이 이제 타이틀로 이제 문제를 다루는 태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보통, 이 30번이든 뭔가 이제 헤비한 문제들을 다룰 때, 뭐 수투든 수원이든 전부 다 이제 어떤 스타일로 보통 문제가 구성이 될 거냐면, 여기 함수 하나 던져 줄 거고요. 뭐 fx일 수도 있고 gx일 수도 있고, 막 괴랄한 이제 함수가 등장했어요. 자, 괴랄 함수, 뭐 점점점. 자, 이런 게 나온 다음에 이 밑바닥에 이제 새로운 얘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있는 이제 조건들이 이제 막 있을 텐데 지금은 나와 있는 조건이 보니까 평균 변화율하고 원래 있었던 함수과 곱해다가 새로운 함수를 구성했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을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여기 있는 이 괴랄한 함수가 공개가 되지 않았을 때가 문제가 생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정 상태라고 불러봅시다. 자, 지금처럼 함수에 미정계수 잔뜩 끼어 있는 상태야. 그러면은 뭐가 애매하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거란 말이야. 아니, 이 조건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fx가 완성이라도 되어야 분석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는 것 아님? 이제 요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 조건을 분석하고 싶어서 fx를 그려야 하는데 아니, fx가 완성이 안 돼 있어. 그럼 이 조건을 어떻게 명확하게 따지라는 거야? 이제 이런 생각이 들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태도를 갖췄으면 좋겠냐면 이 함수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얘를 막바로 사용하지 말고요. 이 조건 자체를 분석할 때는 잠시 얘를 신경 끄자는 게 선생님의 의도입니다. 다시, 이 조건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간단한 새로운 함수로 테스트를 해보세요. 시연을 해보란 얘기야. 시연 작업을 진행하자. 그러니까 어차피 위에 있는 함수는 모르니까 일단 더 간단한 걸로 문제를 한번 모델링 해보자는 얘기예요. 납득이 가셨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분석해야 되는 거는 ht라는 함수가 있고 ft라는 친구와 gt를 곱할 건데 이때 gt라는 함수는 평균 변화율이니까 f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 결과적으로 F가 문제가 생겼을 때 G라는 녀석도 F가 갖고 있는 문제점과 비슷한 문제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납득이 가셨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조금 익숙해지셨다면 이런 것들 경험 한번 해봤을 거야. 백그라운드입니다. 연속 곱하기 무슨 속? 불연속을 했을 때 이 친구의 최종 결과가 놀랍게도 연속이 된대. 그럼 이건 좀 익숙할까요?
그러면은 얘가 아무리 바뀐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곱해서 연속이어야 되는데 앞에 있는 친구가 연속으로 확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 친구가 해당 장소에서 연속인데 어떻게 연속으로 되면 될 거냐? 0으로 연속이 되면 되겠죠. 그러니까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전부 다 0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 풀어서 맞췄을 때도 그냥 이 논리만 사용해서 맞췄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사실은 조금 위험했죠. 운이 좋았던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우리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일 때는 그럼 어떻게 되니? 자,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일 때는 이때는 100% 연속이니 100% 불연속이니 그건 모르죠. 그러니까 편의상 부정형이라고 이름을 불러봅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도 불연속이고 얘도 불연속이지만 놀랍게도 뭐가 가능할 수도 있냐? 연속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현재 이 문제에서는 중간 과정에서 요런 꼴도 등장하기는 하지만 출제자가 배려를 해줌으로써 굉장히 편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뭔 소리인지 1도 모르겠어요. 자, 이제부터 시작할게요. 자, 그래서 출발해 보니까 여기 있는 fx라는 친구를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모르겠으니 일단 냅두시고요. 문제는 요 녀석만 비교를 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 있는 친구에서 확정된 것 중에 어떤 것만 모델링을 해오면 되냐면 우리는 요런 친구만 모델링을 해오면 될 거예요. 여기 빵꾸 처리하고 아무데나 위쪽에다 하나 갖다 박읍시다. 선생님, 이게 다 그려지지 않을 텐데요? 맞아. 0보다 작을 때까지만 그려질 거잖아. 그런데 어차피 함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신경 끄자고. 그냥 요 정도로만 표시합시다. 납득이 가셨겠죠? 심지어 여기 있는 빵꾸 지점이 여기일지 여기일지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하나만 예시를 들어보자는 얘기야. 납득이 가셨겠죠? 자, 그러면은 요 포인트가 어딘지는 모르겠으니까 선생님이 P라고 한번 세팅을 해볼게요. 선생님 나와 있는데요? 좋아, 나와 있는데 우리 이 함수를 지금 당장 쓰지는 않을 거잖아, 그치? 자, 그랬을 때 이 친구 같은 경우에 ft라는 친구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 gt라는 친구가 있을 거고 f 입장에서만 먼저 한번 분석을 해보자. 그렇다면 f 입장에서 분석할 거라는 건 p 플러스, 아이고야, 칸이 부족하다. 우리 옆에다 하자. 자, 그러면은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ft랑 gt인데 P 플러스랑 P 마이너스가 있고 P가 있는 상태야. 동의가 됐을까? 자, 그러면은 이 FT라는 친구는 P 풀이든 P 마이너스든 이 문제는 무조건 0을 향해 가고 있고 P일 때만 다른 함수값이 되겠죠. 그럼 이 다른 함수값은 그냥 크라고 불러봅시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을까요? 그런데 이 친구가 최종적으로 곱했을 때는 여기 등장하는 녀석이 무조건 싹 다 같아야 된단 말이야. 동의가 됐겠지? 그런데 이 GT라는 친구가 연속이 아니야. 왜 연속이 아니냐면 결국 요 점을 갑자기 써버려야 되기 때문에 P라는 친구를 기준으로 해서 좌극한을 구해본다면 뭐 초록색으로 해볼까요? 여기 있는 친구 있죠? 살짝 왼쪽 요 녀석하고 K칸 떨어진 걸 봐야 되니까 요런 기울기가 등장할 거야. 납득이 가시겠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친구 같은 게 우극한은 요 녀석하고 뭐 요런 녀석이 생기겠죠. 납득이 갔을까요? 그러면 초록색과 파란색은 거의 비스무리할 거라고 보일 수 있겠는데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얘랑 얘는 이제 같게끔 보일 텐데 함수값을 쓰는 순간 그때는 누구를 선택해야 되냐면 얘를 선택해서 K칸인 요런 점을 잡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납득이 가셨겠죠? 그럼 얘는 달라질 수가 있겠지. 동의가 됐니? 그럼 이 구조는 어떤 구조냐면 연속 곱하기 불연속 구조가 아니고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 구조가 되고 있는 상태라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지금 0과 0으로 똑같아졌기 때문에 얘네 둘이 뭐가 되든 상관없이 무조건 여결과는 0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면 0이 아닌 친구랑 별표를 곱했을 때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이 별 자체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즉 평균 변화율 자체가 0일 때 얘가 0이 될 수밖에 없겠죠. 납득이 갔을까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배려 포인트는 이 부분이 둘 다 0이기 때문에 GT라는 친구의 좌극한과 우극한을 신경 쓸 필요 없이 GT의 함수값, 다시 얘기하면 그 순간에 평균 변화율 그 자체가 0이 돼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가 될 거예요. 납득이 가셨겠죠? 자, 그러면 거꾸로 우리 지금은 요 점의 입장에서 F 입장에서 이걸 발견했었는데 지금 요 점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연결해 볼 수도 있겠지만 저쪽에서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해당 장소에서 평균 변화율이 오른쪽으로 생기는 것 말고
왼쪽으로 생겼을 때도 문제가 생길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그럼 이번에는 같은 값을 GT 입장에서 분석을 해보자. 그러면 우리는 P라는 걸 대입하면 GT는 오른쪽 점을 잡아서 평균 변화를 만드는 거니까 요 점이 오른쪽 점이 될 때는 왼쪽 점이 얼마가 될 거냐면 P 빼기 K가 되겠죠. 따라서 이번에는 P 마이너스 K에 플러스 P 마이너스 K에 마이너스 P 마이너스 K 이렇게 보자고. 납득이 갔을까요? 뭐 그러면 K라는 장소가 다시 K칸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모르니까 한 대충 이런데 P 빼기 K가 있었다고 칩시다. 납득이 갔을까요? 자, 그러면은 좌극한 볼게요. 그럼 요 점보다 살짝 왼쪽 점 잡으시고 동의가 됐니? 그러면 K칸 떨어진 게 여기니까 요런 게 나올 거야.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을까? 그럼 사실상 요 친구는 거의 0에 가까운 음수의 기울기가 나올 거고 그러면 요번에는 얘를 건너가 버리면 이 친구도 살짝 요렇게 되니까 요런 녀석이 나오겠죠? 그럼 이 녀석도 현재 그림상에서는 거의 0에 가까운 음수 같은 녀석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런데 얘를 찍자마자 다시 요 점을 선택하자마자 K칸 떨어진 친구는 여기 있으니까 다른 값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납득이 가시겠죠? 그럼 이때는 아예 양수가 나와버리겠네. 그러면 결국 최종적으로 곱했을 때 마지막이 연속이 된다는 얘기는 요 녀석과 요 녀석과 요 녀석이 반드시 같아져야 된다는 건데 지금 현재 이 장소에서 F라는 녀석은 뭐가 되니? 확실히 연속인 상태가 되겠죠. 납득이 갔을까요? 그러면 요번에는 연속 곱하기 불연속 장소니까 반드시 여기 있는 친구가 싹 다 몇으로만 같으면 되냐면 0으로만 같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그렇다면 곱했을 때 최종적으로 다 빵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납득이 갔을까요? 그래서 결국 이런 식으로 한번 모델링을 해보니까 어떤 결론에 다다랐냐면 F가 문제가 되는 장소일 때는 그때는 평균 변화율이 얼마가 되기만 하면 된다. 0이 되기만 하면 되고 평균 변화율이 문제가 될 때는 그러면 요 점을 선택했을 때 이때 문제가 될 때는 K칸 뒤쪽에 있는 함수 값이 얼마가 되면 된다? 0이 되면 되겠다. 그러니까 실제로 요 점 P 빼기 K라는 친구는 얘랑 엮어서 봤을 때 여기에 위치시키면 된다는 얘기를 알 수가 있겠죠. 납득이 갔을까요? 이런 식으로 두 가지로 구분한 다음에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납득이 가시겠지? 자, 그럼 출발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fx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모르니까 여기에다가 x는 마사라고 쓸게요. 그럼 마사라고 쓰는 순간 결과적으로 이쪽은 어떻게 될 거냐면 이제 빵을 지나가고 있을 거니까 요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요렇게 갈 수도 있을 거야. 자, 뭔지 모르겠지만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양수가 b가 된다고 했으니까 마사, b가 있는 상태야.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요 장소에서 fx가 100% 불연속이죠? 100% 불연속이다. 그러면 그때 g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 했냐면 요 상황이란 말이야. 그러면 g라는 친구가 반드시 평변이 얼마가 되어야 되냐? 0이 돼야겠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서 몇 칸 이동한 k칸 이동한 점이 있을 텐데 요 녀석하고 요런 점을 연결했을 때 반드시 기울기가 얼마가 돼야 된다? 0이 된다는 얘기인 거야. 끝났네? 그럼 요 점 좌표는 어떻게 되냐면 k 빼기 4, b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다시 fx가 여기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평균 변화율은 무조건 이런 식으로 0이 나와야만 처리가 된다는 얘기야. 동의가 됐을까요? 그런데 k라는 친구는 애초에 몇보다 크다 그랬죠? 4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얘가 지금 양수인 거야. 그럼 y축은 이런 데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런데 말이죠. 문제에서 또 뭐라고 했지? f에 k라는 친구가 또 b라고 했으니까 뭐야 이거? 얘도 y좌표가 b고 얘도 y좌표가 b인데 얘는 k 빼기 4고 얘는 k란 말이야. 그럼 뭔 소리야? 여기서 4칸을 더 간 지점에 k, b가 있었다는 얘기가 될 거고 그렇다면 0보다 큰 쪽에서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이 친구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c였으니까 결과적으로 두근의 합이 6이 돼야 되니 k 플러스 k 빼기 4 값은 6이 돼서 우리가 첫 번째 풀이에서 봤던 대로 k 값은 반드시 몇이 될 수밖에 없겠다. 5가 될 수밖에 없겠다. 납득이 가시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이 친구를 이제 누구 입장에서 평균
평균 변화율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그럼 평균 변화율 입장에서 얘 기준으로 K칸 빠꾸했을 때 문제가 생기잖아? 그때 F가 빵이 되면 된다며. 방금 K값 얼마로 구해냈니? 5로 구해냈죠? 끝났네요. 그럼 뭔 소리야? 얘보다 K칸 빠꾸한 지점은 얼마가 될 거냐면 바로 여기가 마이너스 9가 될 텐데 그때 fx의 함수값이 0이 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확정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겠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9일 때 함수값이 빵이 되는 거니까 a값은 9로 또 확정이 될 수밖에 없겠네. 더 이해가 됐을까요? 선생님 근데 여기는 처리 안 하셨잖아요. 맞아요. 왜? 이 부분은 0에서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모른다고 했단 말이야? 그럼 살펴보자고. 만약에 fx가 x는 0에서 애초에 불연속이었다고 쳐보자. 애초에 불연속. 그러면 연속이 되기 위해서 누가 처리를 해줘야 되죠? g가 처리를 해줘야 되죠? 그러면 이 케이스는 어떤 거야? 이 위쪽 케이스인 거야. 이런 거. 마치. 이해가 됐을까? 그러면 그때 gt가, 즉 g빵이라는 친구가 과연 0이 될 수 있는가? 이게 불가능하죠. 이 말이 이해가 됐을까요? 왜지? F라는 친구는 0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데 있었다고 쳐보자고. 그러면 요 점을 지나가면서 5칸 이동했을 때 평균 변화율이 빵이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요 친구 X좌표 지금 얼마로 확정이냐? 1로 확정이야. 그 다음에 얘 X좌표 얼마로 확정이냐? 5로 확정이야. 근데 얘는 X좌표가 0이잖아? 그럼 여기서 5칸 이동했을 때 요 점에 놓이는데 얘는 지금 평균 변화율이 0이 되지 않고 있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됐을까요? 끝났네. 모순이 생기네요. 아, 그러면 결국 fx란 친구가 애초에 x는 0에서는 뭐였어야겠다? 연속이었어야 되겠네. 따라서 요 녀석이 올라가면서 얘랑 맞다 떨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끝났네요. 자, 따라서 x 더하기 4에 x 더하기 9라는 친구가 있고 0을 대입하면 되니까 36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친구에다가 0 집어넣으면 c가 될 거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구했던 c 값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b라는 친구는 그럼 어떻게 구하시면 될 거냐? b는 요 점과 요 점과 요 점의 y좌표가 다 똑같은데 c 값을 얻는 순간 요 함수가 요런 식으로 확정이 되어 버리니까 이제 대입만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충분하겠습니다. 납득이 가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평균 변화율을 관찰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었고요. 아니면 첫 번째 풀이처럼 멋있는 생각 하나도 안 했어도 된다. 물론 멋있는 생각을 안 했을 때 식이 폭발해서 멘탈이 안드로메다로 가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앞서 봤듯이 계속 fx라는 친구로만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얘가 문제가 생겼으면 얘 잠깐 평행이동됐다고 생각해서 기본기를 발휘해 주시면 충분하겠죠. 납득이 갔을까요?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들을 풀 때는 항상 요 조건을 해석하기 위해서 함수가 완성이 되어 있었다면 훨씬 더 좋았겠지만 얘를 통해서 얘를 얻어내게끔 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올 테니 그때는 요 조건만 분석하기 위해서 간단한 함수를 직접 여러분들이 모델링해서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납득이 가시겠죠? 어찌됐든 여기까지 해서 우리 10월달 모의고사 문제들은 해설을 3문제 정도로 같이 한번 맛봤습니다. 자, 긴 시간 정말 고생했고요. 이제 2학기 기말고사도 좀 잘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겨울방학이 되면은 그때 다시 또 수원스투를 보겠죠? 물론 이제 선택 과목도 공부하겠지만 수원스투 정말 좀 열심히 해서 내년까지 수능에서도 좀 대박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생했고 우리는 다음에 만나도록 할게요.